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항만 산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항만이 부산 항만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요 항만들은 관리 주체가 항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화면에 나와 있다시피 BPA라고 하는 부산 포트 오소리티에서 이 부산항을 개발하고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중앙정부가 항만을 관리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을 관리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민간인이 항만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항만의 관리 주체에 따라서 항만의 관리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것이 항만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항만의 경쟁력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은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에게 대해서 부과하는 입항료라든지 접안료라든지 기타 항만에서 부과하고 있는 요금의 차이에 따라서 경쟁력이 달라질 수도 있겠고요. 그것은 가격 경쟁력이고 그 다음에 항만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의해서도 항만의 경쟁력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항만과 관련된 이 산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주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들이 항만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 항만이 그 지역 경제에 얼마만큼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이 항만과 관련된 소개되는 업종이 도선업이라든지 예선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박 고정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컨테이너 고정 해체 그 다음에 검수 감정 화물 운송 컨테이너 수리 세척 그 다음에 물품 공급 창고 통선 그 다음에 선박 연료 공급 그 다음에 선박 수리 해운 대리점 그 다음에 여객 운송업 우리가 해운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전방 산업 연관 효과 후방 산업 연관 효과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시피 항만에서 원활한 본연의 기능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소개했던 이러한 여러 서비스업들이 함께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산업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잘 소개하고 있는 것이 여기 나오는 동영상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녹화를 보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항 24시 첫 번째로 소개할 직업은 바다 위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지킴이 도선업입니다. 도선이란 도선사가 도선구에서 선박에 승선하여 해당 선박을 정해진 항로로 안내하고 해당 부두에 안전하게 입항 또는 출항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부산항의 도선사는 2019년 기준 56명이며 도선선은 13척입니다. 도선사 1명이 하루에 통상 6척을 도선하며 2교대로 12시간씩 근무합니다. 일반 컨테이너선 외에도 항공모함이나 크루즈, 잠수함까지도 해당됩니다. 도선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요.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원 경력을 가지고 도선사 시험을 합격한 뒤 도선 수습생으로서 200회 이상의 실무 수습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유로 도선사분들이 면허를 취득했을 때 평균 나이가 50대 이상입니다.
최근 언론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직업 만족도 2위를 차지할 만큼 도선사들은 직업에 만족하는 편입니다. 그럼 도선사가 일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하루 6척의 도선 선박 스케줄을 확인합니다. 도선 스케줄은 도선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날씨와 바다 상태를 확인한 후 도선선을 타고 바다로 향합니다. 도선 대상 선박에 가까워지자 도선사는 본격적으로 도선 작업을 준비합니다. 동시에 도선사가 선박에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내려옵니다. 사다리가 내려오자 도선사는 직접 한 칸 한 칸 안전하게 사다리를 올라 승선합니다. 승선한 뒤가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선장으로부터 배의 상태를 확인하고 여러 가지 도선 관련 상황을 체크한 뒤 가장 알맞은 도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선장에게 입출항 경로를 안내한 뒤 도선과 실과 바늘같이 움직이는 예인선의 협조를 받아 거대한 선박을 안전하게 구조시설로 이동합니다. 바다를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무사하게 맞았으면 좋겠고 맞은 채 원활한 분명히 우리가 나름대로 일정을 하고 있다는 이런 결과예요. 안전한 뱃길을 책임지는 도선사. 그들의 노력 덕분에 오늘도 부산항은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24시 두 번째로 소개할 직업은 바다의 작은 거인, 예선업입니다. 예선이란 1000톤 이상의 선박이 부두시설에 도착할 때 부두시설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선박을 밀고 당기면서 이동을 보조하는 선박입니다. 대형 선박들은 측면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 규모에 비해 힘이 좋은 예선의 도움을 받아 이동하게 됩니다. 현재 부산항에는 총 47척의 예선이 운영되고 예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수는 200여 명 정도입니다. 예선 작업 현장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선장님의 리드로 예선을 타고 도선과 함께 입항 스케줄에 맞춰 배정된 선박으로 향합니다. 통상 예선에는 항해사와 기관사 각 한 명이 승선하며 예선의 크기에 따라 갑판장 한 명이 추가로 배정되기도 합니다. 예선 작업 위치에 다다르자 선장님이 작업에 적합한 위치를 선정한 후 도선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인줄을 선박에 연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선박에 줄이 연결되면 예선에서 예인줄을 감으며 선박 가까이 다가갑니다. 타이어를 통해 밀며 양 끝에 붙은 예선들은 한 팀이 되어 움직입니다. 이 작은 예선만으로 모든 선박을 접안시킬 수 있습니다. 도선과 예선은 무전기를 통해 서로 긴밀한 상호 협력으로 대형 선박을 안전하게 부두시설로 이동시킵니다. 태풍 내릴 때 아주 막 해일도 올라오고 어디 대기할 데 없어 바다에 떠 있는데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완전히 위험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아주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으로 예선은 바다의 작은 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산항 24시 세 번째로 소개할 직업은 선박 입출항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선박 고정업입니다. 모든 선박은 입항 시 본선에서 던져주는 밧줄을 개선주에 묶어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를 선박 고정 작업이라고 하며 줄잡이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부산항에는 현재 50여 개 업체에서 약 140여 명의 근로자가 선박 고정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2인 1조로 작업을 진행하며 선박 톤수에 따라 추가 조정 배치를 합니다. 무거운 로프를 움직여야 하는 만큼 작업자들은 체력 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작업 선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스케줄에 맞춰 고정 작업을 하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선박이 접안할 위치에 맞춰 깃발을 세워둡니다. 배가 점점 부두시설에 다다르자 선박에서 추가 달린 히빙 라인을 부두를 향해 던집니다.
히빙 라인을 근로자들이 잡아당기자 계류용 밧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딱 봐도 어마어마한 크기의 계류용 밧줄은 트럭을 이용해 끌어올립니다. 이제 연결된 히빙 라인을 제거하고 안전하게 밧줄을 개선주에 걸어줍니다. 보통은 선미, 선수, 스프링 라인에 각각 2개 정도를 고정시키고 선박 상황에 따라 더 추가되기도 합니다. 작업한 지 약 30분이 지나자 거대한 컨테이너 선이 부두시설에 접안을 했습니다. 사람 분이 세이브도 분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제일 많은 게 있어요. 대한민국 최전선에 서갖고 입출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제일 처음이자 마지막 작업을 하니까 선박 입출항의 처음과 마지막을 책임지는 선박 고정업. 그들이 매일 흘리는 땀방울 덕분에 많은 선박들이 안전하게 부산항을 오갈 수 있습니다. 부산항 24시 네 번째로 소개할 직업은 컨테이너 화물 고정 해체업입니다. 컨테이너 화물 고정 해체업은 라싱이라 불립니다. 항해 중 선박의 흔들림에 의해 화물이 넘어지거나 화물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을 고정 또는 고박하는 작업입니다. 라싱은 크게 육상과 본선 작업으로 나눠집니다. 육상 작업은 컨테이너 아래에 4개의 꼭지점에 볼트처럼 고정해주는 라싱콘을 이용하여 작업합니다. 본선 작업은 낮은 층에 위치한 컨테이너들은 근로자가 직접 올라가 작업합니다. 활동량이 많은 직업이므로 가장 먼저 TBM 활동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몸을 푼 근로자들이 접안된 배에 올라가 컨테이너를 잡고 있는 고정된 라싱바와 턴버클을 해제합니다. 높은 층에 있는 컨테이너들은 라싱 케이지를 타고 공중에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작업자들은 사람키를 훌쩍 넘는 장대를 이용해 컨테이너 사이의 고정못을 수직으로 해제합니다. 발밑은 아찔한 낭떠러지. 높은 위치에서 추락을 방지하는 체인 훅은 필수입니다. 해제 작업이 끝난 컨테이너는 겐트리 크레인에 의해 육지로 내려옵니다. 육지에 내려온 컨테이너 화물은 라싱콘 제거 작업과 동시에 컨테이너 검수가 진행됩니다. 검수가 끝난 컨테이너는 야적장으로 이동합니다. 반대로 출항해야 되는 경우 컨테이너 화물을 고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선적된 컨테이너는 라싱바와 턴버클을 이용해 단단하게 고정되어 바다로의 항해를 기다립니다. 열악한 근로 조건에서 힘들게 일은 하고 있지만 산업 전선의 제1선에 선다는 그런 자긍심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화물 고정 해체업은 항만 하역 작업을 시작하고 마무리 짓는 책임자입니다. 부산항 24시 5번째로 소개할 직업은 화물을 관리하는 삼형제, 검수, 감정, 검량업입니다. 검수, 감정, 검량업은 세 업종이 조화를 이루며 화물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검수란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그 화물의 인도, 인수를 증명하는 일을 말합니다. 감정이란 선적 화물 및 선박에 관련된 증명, 조사, 감정을 하는 일을 말합니다. 특히 감정사는 화물 및 선체의 손상 발생 시 손상 정도 및 책임 여부를 감정하고 과일, 냉동 수산물 등의 당도, 신선도 감정 등의 업무도 수행합니다. 검량이란 선적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름 그대로 검수업이 화물의 개수를 증명하는 것이라면 검량은 화물의 중량을 계산하는 것이죠. 부산항에는 현재 6개의 업체에서 총 650여 명이 검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감정 검량업체의 경우에도 현재 6개사가 있으며 총 25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검수업의 작업 과정을 한번 알아볼까요?
컨테이너 크레인 1기당 2인 1조가 되어 작업하며 육상 크레인에 1명, 선박에 1명이 각각 배치되어 역할을 분담하고 검수사의 지휘하에 이뤄집니다. 먼저 컨테이너 차량에 실려온 컨테이너를 크레인에 배치된 검수사가 신고된 적화 목록과 실제 컨테이너를 비교 확인합니다. 그리고 선박에 배치된 검수사는 화물 개수와 상태를 재차 확인하게 됩니다. 감정사는 선박회사, 화주 등의 의뢰를 받아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상태, 품질, 손상 및 손해 등에 대해 조사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보통 컨테이너 항만보다 일반 부두에서 볼 수 있으며 컨테이너 항만에서는 화물에 손상이 생겼을 때 감정사들이 출동하여 마지막으로 검량사는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검측합니다. 수출업자가 50kg을 보냈지만 수입업자가 화물을 인도받을 땐 30kg일 수도 있잖아요. 검량 대상 화물은 냉동물, 원목, 농산물 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시간 일을 하는 거랑 불규칙적으로 일을 하는 게 좀 힘들고 안개가 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날씨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부산의 무역의 제1선에서 일을 해서 한 사람으로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수, 감정, 검량사들은 화물을 대변하는 증명사로서 이들이 부산항의 물동량 처리를 책임지고 있기에 부산항은 오늘도 물류 중심지로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24시 여섯 번째로 소개할 직업은 물류시장의 중추적 역할, 화물 운송업입니다. 화물 운송업이란 말 그대로 차량을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화물을 실어 보내는 일입니다. 현재 부산항에는 380개 업체에서 약 7,500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와 함께 화물 운송업 종사자 자격증을 꼭 취득해야 하며 보통 여러 기업들과 화물 운송 등의 물류 계약을 맺은 운수법인 회사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지입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른 아침, 오늘 하루의 전체 운송 스케줄을 확인하고 가장 먼저 옮겨야 되는 화물이 있는 부두로 향합니다. 부두 게이트에 도착하자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해당 화물의 위치가 적힌 인수증을 받습니다. 화물을 안전하게 인도받기 위해 정확한 위치로 화물차를 주차합니다. 곧 거대한 야드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크레인 기사님과 호흡을 맞추며 안전하게 화물을 트럭에 옮겨 싣습니다. 컨테이너 내 외부에 이상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화물을 실었으니 필요로 하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첫 작업은 약 30분이 소요되는 감천항에 위치한 집화장입니다. 차례가 되자 화물차를 작업 공간 앞으로 위치시킨 뒤 안전한 운반을 위해 고정했던 부분과 볼트 등을 풀어줍니다. 보통 화물이 적재되는 시간 동안 다음 스케줄과 이동 동선 등을 확인합니다. 부두에서 부두로, 부두에서 집화장으로 하루에 적게는 3개, 많게는 15개 정도의 화물을 옮기게 됩니다. 워낙에 일 변수가 많기 때문에 출근 시간 몇 시, 퇴근 시간 몇 시다 이런 게 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좀 피곤하죠. 그 큰 차를 내가 이제 조금 몰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고 나라 이 경제의 최전방에 위치해 있다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보람을 좀 많이 느끼죠. 남들보다 빠른 아침을 맞이하는 화물 운송업 근로자분들의 성실함과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원하는 물건이 도착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부산항 24시 7번째로 소개할 직업은 컨테이너 수리 세척업입니다. 컨테이너는 화물을 싣고 나르면서 찌그러지고 노후화로 인해 녹이 쓰는 등 손상을 입습니다. 농산물 사료 등으로 오염된 컨테이너들은 이곳에서 고온 고압의 물로 세척됩니다. 이후 전산 시스템을 통해 위치를 배정받습니다. 컨테이너는 수리에 앞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컨테이너 내부에 들어가 바닥과 낙서 등을 확인하고 잘못 수리된 곳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사진으로 남기며 컨테이너에 적어둡니다. 이 메모를 바탕으로 컨테이너를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녹이 슬어 구멍난 컨테이너 천장은 부분적으로 자르고 1000도씨가 넘는 높은 열로 새로운 철판을 용접합니다. 화물에 의해 찍힌 컨테이너 바닥은 부분적으로 교체를 진행합니다. 무더운 여름, 컨테이너 안에서 체감 온도는 50도가 넘습니다. 그러나 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들의 발걸음은 분주합니다. 불법 부착물과 화인을 수작업으로 제거하며 잘못 수리되어 있는 공기통을 국제 규격에 따라 재부착합니다. 귀가 찢어질 듯한 소음을 따라가자 찌그러진 컨테이너를 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찌그러진 철판을 고르게 펴는 일도 기계가 아닌 노동자의 손으로 작업합니다. 이렇게 모든 수리를 마친 컨테이너들은 녹을 제거하고 페인트 칠을 마지막으로 컨테이너들은 모든 수리를 마칩니다. 그래도 뭐 여름에는 더위와 싸워야 되고 뭐 겨울에는 추위에 민감한 직업이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찌그러진 컨테이너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름에는 더위를, 겨울에는 추위를 견디며 일하는 분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부산항 24시 8번째로 소개할 직업은 물품 공급업입니다. 선박의 운항 과정에는 다양한 물품들이 필요한데 이를 선용품이라 합니다. 창고에는 용도별로 분류된 다양한 선용품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식수, 세제, 조선기자재, 목장갑 등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현재 부산항에는 1,413개의 사업체와 12,673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선용품을 발주받으면 창고에서 선박별로 필요한 제품을 분류합니다. 분류된 제품은 포장 작업을 거쳐 출하를 기다립니다. 선용품을 발주한 선박이 입항하면 포장해 놓은 선용품의 출하를 준비합니다. 선용품을 본선에 적재하는 것으로 물품 공급업의 업무가 마무리됩니다. 무거운 짐을 좀 들을 때가 좀 힘들고 또 짐이 많이 들어왔을 때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좀 작업하는데 좀 힘들다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고 없이 하루 무사히 돌아와서 같이 커피 한잔 마시면서 고생했다 하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항상 끝나면 이렇게 박수를 한번 치고 고생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선용품은 배 위의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물품 공급업 노동자들의 일은 다른 곳에서 일할 누군가를 위한 것입니다. 부산항 24시 9번째로 소개할 직업은 고부가가치 및 화물 창출의 역군, 창고업입니다. 창고업은 부산항에 들어오는 화물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종입니다. 현재 부산항에는 166개 창고업체에서 5,500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매년 1조 5천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량을 이용한 입고 작업이 진행되며 창고 부지에 내려진 화물은 신청서 내용에 맞는지 검수 작업이 진행됩니다. 창고에 입고된 화물은 검수 후 컨테이너에서 빼내는 작업을 거쳐 고정 작업을 한 뒤 창고 내에 보관하게 됩니다. 창고에 보관되는 화물은 단순 보관과 재가공 보관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물류창고는 재가공 작업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주로 동남아 생산공장에서 수입되는 화물은 창고에서 분류 작업 및 라벨링 작업을 거쳐 재가공된 화물은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출국으로 재수출하게 됩니다.
우천시엔 좀 작업이 좀 까다로운 작업이 있고 그러고 수출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작년 재작년에 한진 사태 났을 때 모든 물량이 한참에 밀어 닥치니까 우리가 새벽 3시, 4시, 5시까지 할 때 그때 조금 많이 피곤하고 그래 했지만은 일단 우리가 모든 걸 처리했답니다. 그래서 작업심을 넣습니다. 이렇듯 창부업은 원활한 부산항 물류 서비스 제공과 단순 화물을 재가공하여 수출함으로써 부산항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부산항 24시 10번째로 소개할 직업은 통선업입니다. 통선업이란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지 않고 해상에 대기 중일 때 선박에 필요한 선원과 화물 등을 운반해주는 직업입니다. 현재 부산항에는 5개 업체에서 총 8척의 통선이 운항 중에 있으며 9명의 선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선은 외항에 대기 중인 선박의 선사나 대리점으로부터 물자의 운송 요청을 받고 운항 스케줄을 잡습니다. 외항에 대기 중인 선박으로 물자를 운송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선원의 경우 승선 신고를, 물자 등 선용품은 내륙 물품 적재 및 탁송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부산 세관 신고가 마무리되면 선사 및 대리점과 운항 스케줄에 따라 선원 및 선용품 등 물자를 싣고 외항에 대기 중인 선박으로 운항을 시작합니다. 몇 달간의 항해를 마치고 외항에 대기 중인 선박은 물자가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럴 때 선박에 필요한 물건 등을 싣고 오는 통선은 선박에 있는 선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외항에 대기 중인 선박에 선원과 물자를 잘 전달해준 통선은 통선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무사히 배달을 마친 선장님은 다시 다음 스케줄을 확인하는데요. 이렇게 운항하는 통선은 대기 선박의 일정에 따라 필요시 365일 연중 무휴로 운항됩니다. 선원들 상륙을 시켜주고 선원들 이제 복귀할 때 이제 제일 이제 통선이 최고 마지막으로 움직이기 담당한 게 통선입니다. 그래서 선원들 발휘돼주고 하는 거에 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멀리 바다에서 운항 중인 선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해주는 우체부 아저씨 같은 직업, 통선업입니다. 부산항 24시 11번째로 소개할 직업은 바다 위의 주유소, 선박연료 공급업입니다. 선박연료 공급업이란 선박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는 직업입니다. 현재 부산항에는 118개 업체에서 170척의 급유선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약 1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에서 운영 중인 급유선의 경우 200톤 미만의 소형선이 152척으로 전체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500톤 이상의 대형선은 6척이 운영 중입니다. 또한 한 해 급유를 목적으로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은 약 3,300여 척에 달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연료를 공급받는 일입니다. 어제 정유사를 통해 미리 필요한 연료를 공급받아 급유선에 실어 놓았고 출항 준비가 완료되자 급유선은 연료가 필요한 선박으로 향합니다. 급유선을 최대한 붙여서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선박이 안전하게 고정되자 선원 2명이 사다리를 이용해 본선에 승선합니다. 이유는 선박마다 주유구 크기와 위치가 달라 급유선 파이프와 연결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선에서도 선원들이 파이프 연결을 위해 움직입니다. 연결 준비가 완료되자 급유선에서 드디어 파이프에 연결된 크레인이 작동을 시작합니다. 이제 다시 주유구와 파이프를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급유선원과 선박의 선원, 그리고 검량사 이렇게 3명은 급유 시작 전 정량이 맞는지 미리 확인을 합니다. 드디어 파이프 연결이 완료되자 급유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한 번 시작한 급유 작업은 적게는 3시간, 많게는 6시간 정도 걸립니다. 고향에 가면은 가서 오세요. 내가 늘 주소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좀 상당히 하면 어려움이. 우리가 지금 육상에 가면 뭐 별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런 배를 타다 보니까 일자리가 되니까 그게 제일 뭐 그냥 기분이 좋죠.
오랜 기간 바다를 누비는 선박을 위해 흘리는 급유업 근로자분들의 구슬땀 한 방울 한 방울이 안전한 항해의 밑거름이 아닐까요? 부산항 24시 12번째로 소개할 직업은 다친 선박들의 의사선생님, 선박 수리업입니다. 선박 수리업이란 말 그대로 고장난 선박을 고쳐주는 작업입니다. 우리나라 선박 수리업은 조선업과 마찬가지로 기술력이 높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항에는 700여 개의 업체가 있고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수는 약 14,000여 명 정도입니다. 선박 한 척을 수리하는 데 동원되는 인력은 약 100여 명. 선박을 수리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럼 선박 수리업의 작업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예선과 선거부원이 수리를 위해 동력이 차단된 대기 중인 선박을 플로팅 dok으로 옮깁니다. 플로팅 dok으로 배를 나올 때는 선거부원들이 배를 정확한 위치에 맞추고 라인을 맞춰 조금씩 움직여야 합니다. 도크와 선박의 긴밀한 협조로 안전하게 선박이 위치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리 작업이 시작됩니다. 배 외부에 달라붙어 있는 수중생물들과 부식된 부분들을 고압 세척 방식으로 세척합니다. 또한 배 아랫부분을 검수하고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수리합니다. 다음은 갑판 위에서 체인을 세척하고 상태를 점검한 다음 보수 작업과 도장을 하는 작업입니다. 또한 이렇게 선박 내부에 수리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여러 사람들의 힘을 합쳐 수리가 이뤄집니다. 선박의 심장인 엔진과 손가발인 프로펠러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작업입니다. 이외에 선박 내 기계들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 찌꺼기 청소를 합니다. 선박이 바다로 나가기 전 도장 작업을 실시합니다. 도장 작업은 외관상의 목적도 있지만 해수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고 해양 동식물들이 선박에 붙어 속도를 늦추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장 작업까지 마무리되면 새 생명을 얻은 선박은 다시 바다로 나아갑니다. 수리 기간은 짧고 수리할 부분은 많은데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밤낮 없이 날씨와 상관없이 그걸 해내야 될 때 그때가 가장 힘들고 또 보람 또한 그런 걸 공기를 잘 맞춰서 아무 문제 없이 출항을 시킬 때가 가장 보람됩니다. 작은 선박부터 거대한 컨테이너선까지 수리를 위한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안전한 항해를 만드는 거 아닐까요? 부산항 24시 13번째로 소개할 직업은 해운 대리점입니다. 해운 대리점업은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박의 입출항 지원 및 해상 화물 거래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직업입니다. 현재 부산항에는 1,700여 업체에 15,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매년 5조 6천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항 예보서 등의 서류를 세관, 검역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며 입항 선박의 선석 확보를 위해 부산항만공사 선석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선박 입항을 지원해줄 도선, 예선, 검수, 검정 등 선박 지원업체와 스케줄을 확정하게 됩니다.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면 세관, 출입국 사무소 등의 입항 수속을 실시하고 화물 양하 및 선적을 위한 필요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 지원, 선박 수리, 선용품 공급 등 선박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하역 작업을 감독하여 선적 물품이 제대로 실렸는지 확인하는 등 작업 상황을 체크한 후 화주 등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박의 양하 및 선적 작업이 마무리되면 선박 출항을 위해 관련 기관 신고 등 출항 수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긴 항해를 하다 보면은 선원들이 예상치 못하게 다치거나 아니면은 두통, 치아가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선원들이 항상 우리가 없으면은 그분들이 힘들었을 거다라는 감사 인사를 많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 일을 하면서 느끼는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선박이 드나드는 부산항. 이런 선박이 전혀 어려움 없이 부산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산항 24시 14번째로 소개할 직업은 여객 운송업입니다. 부산항에는 중앙동에 위치한 연안 여객터미널, 국제 여객터미널을 중심으로 다양한 여객선들이 기항하고 있습니다. 선박에는 승객들이 생활하는 공간과 별도로 화물을 적재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컨테이너, 자동차 등 다양한 화물들이 적재됩니다. 항해 중 흔들림으로 화물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을 선박에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합니다. 컨테이너와 승용차는 바퀴 등에 로프를 감아 고정합니다. 층층이 쌓인 화물들은 쓰러지지 않게 비닐로 포장하고 그 위를 로프로 고정합니다. 화물이 적재될 동안 기관사들은 출항하는 데 이상이 없는지 엔진과 기관을 검사합니다. 기관실과 브릿지를 지나 승객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가봤습니다. 출항 전 항해하는 동안 승객이 생활할 객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비상시 착용할 구명조끼와 청소가 미비된 점이 있는지 꼼꼼하게 검사합니다. 출항 시간이 되면 승객들은 출국 창구에서 티켓을 검사받은 후 승선합니다. 직원들은 로비에서 객실 키와 생활용품을 나눠줍니다. 직원들이 승객을 안내하는 동안 브릿지는 본격적으로 출항 준비를 합니다. 항해 장비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레이더에 입력된 지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출항 시간이 임박하면 선박 운항 관리자가 승선하여 항해사들과 함께 미비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여객선은 부산항을 떠납니다. 부산에서 보는 바다랑 또 나가서 보는 바다랑 제주에서 보는 바다랑 다 다르고 저반에 이렇게 낮 시간에 일을 할 때 바로 앞에서 돌고래 지나가는 것도 보니까 그런 거 보면 좀 신기합니다. 선상 위의 낭만, 배로 떠나는 여행은 어떠신가요?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14개 항만산업 종사자들의 땀방울로 부산항은 오늘도 물류 중심지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부산항 24시 항만산업 소개 영상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번 동영상이 어땠습니까? 사실 우리 국제물류 내지는 국제해운 이 분야의 강의를 제가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이 항만과 관련된 산업을 이야기할 때 예컨대 도선사 앞에서 어땠습니까? 도선사는 선장 경력 3년 이상으로서 이렇게 자격이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50세 이상이 돼야 그만큼 성선 실무 경력이 아주 많아야 될 수 있는 아주 고소득의 직업입니다. 우리가 보통 회계사로서 가장 높은 목표가 이 도선사인데 이런 도선업이라든지 말로만 도선업이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우연히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동영상이 가장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동영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30분 정도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체로 항만 관련된 용역 서비스업을 14가지로 이렇게 나누었죠. 도선업, 도선사를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할 때는 PILOT, 파일로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선업, 그게 어떻습니까? 예선업의 경우에는 아주 작은 배가 외부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타이어가 막 붙어 있죠. 폐타이어. 그건 뭐냐니까 이 작은 배가
큰 배를 밀거나 당기거나 하면서 일어날 충격을 완화시키기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장치를 했습니다. 재밌는 거 있었죠. 선박, 고정업, 이 줄잡이업입니다. 배가 들어와 가지고 바다의 바닷물의 움직임에 의해 가지고 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암벽에 있는, 그죠? 아까 여기 이런 모양의 철로 된 그런 설치물에게 배에서 줄을 던져가지고, 그 줄을 던지는 것도 이 줄을 끌어야 되는데 워낙에 배가 무거웠기 때문에 트럭에다가 줄을 연결해가지고 차량으로 이 줄을 끌어가지고 줄을 매는 줄잡이업이라는 것도 있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검수, 그 다음에 감정, 검량. 저도 아주 오래전에 여기 나오는 분이 어떤 검수사라고 되어 있죠. 이 검수사도 이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관심이 있으면 이 분야의 그 시험 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검수, 검량 관련된 자격증 시험도 한번 치보세요. 그 다음에 이 화물 운송업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아까 저게 소개되었죠. 이것이 부산항에 있어 가지고 이 관련된 서비스 업종 중에서는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 컨테이너를 수리하고 컨테이너를 세척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품 공급업. 물품 공급업은 뭐였습니까? 이 선원들이 선상 생활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식품이라든지, 그 다음 필수품이라든지 생활용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공급해 주거나 아니면은 선박의 운항에 필요로 하는 유류를 제공해 주거나 하는 그러한 업종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이 뭐냐 할 때 우리가 그냥 줄여가지고 선용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선용품. 저도 86년에 선원의 자격이라는 것은 배를 타게 되게 되면은 선원 수첩을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4년제 대학을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하급 선원으로서의 선원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선원 교육을 받았어요. 선원 교육을 받고 배를 타기 50일간 탔었는데 그 타기 전에 배에서 필요로 하는 치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선용품 회사에게 기록을 남긴 이 주문서를 전달해 가지고 배를 승선하고 나니까 제가 주문한 것이 배에 전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고, 물론 이게 창고인데 물류센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아까 이게 동영상에서도 재포장을 한다든지 뜯어가지고 그죠, 조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라벨링을 한다든지 라벨을 부착을 한다든지 재가공을 한다든지 이게 뭐냐니까 여기서 부가가치 물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부가가치 물류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게 되면 가장 간단한 것은 여러분들 명절 때 보게 되게 되면 상품 세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게 되면 단품으로 팔던 것을 다시 세트화 해가지고 이 상품을 소비자들로 하여금 더 많이 구매하게 하는, 이건 보게 되면 포장을 이렇게 다시 한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 부가가치 물류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통선업. 저 외항에 지금 배가 못 들어와 가지고 이 외항에 바다 한가운데 지금 정박해 있는 선박에게 이 선원들이 지금 이 육지에 상륙을 하도록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이 해운 대리점에서 그 외항에 떠 있는 그 선박에게 문서를 갖다가 전달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걸 연결해주는 업계가 이 통선업입니다. 그 다음에 선박 공급 업은 아까 이 물품 공급을 이야기했지만은 또 따로 이렇게 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
그 다음에 선박 수리업, 그 다음에 해운 대리점. 해운 대리점은 보게 되게 되면 어떤 단일의 회사만의 해운 대리점이 아니고 여러 회사의 그 해운사의 해운 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그러한 업종입니다. 그 다음에 여객 운송업은 뭐 우리가 그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을 간다 할 경우에 뭐 인천에서 중국으로 간다, 석도를 간다, 뭐 할 때 위해로 간다, 그죠? 뭐 일본에서 부산에 갈 때는 시모세키라든지 하카다라든지 오사카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의 그 동해안에 있는 동해시에서는 뭐 사카이 미나토로 간다든지 뭐 이러한 패신저 트래픽, 뭐랄까 여객 운송을 담당하는 그러한 업종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여기 일하는 업이 얼마나 힘이 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느꼈으면서 야, 나는 여기서 일을 하게 되면은 뭐 별로 할 일이 없네 라고 또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해외로부터 상품을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없으도록 하게 되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또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은 우리 한국 경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든지 간에 자국의 그 항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국의 경제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 동영상을 통해서 실감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좀 오래된 자료입니다만은 한 이 컨테이너 우리가 선 지금은 뭐 한 23,000톤, 24,000 TEU급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한 뭐 10년 전이랄까요, 한 5,500 TEU가 아주 이 뭐 대형선에 속했는데 부산항에 5,500 TEU 뭐 이것을 뭐 톤수로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은 한 65,000톤급에 해당됩니다. 이 55,500 TEU급의 컨테이너선이 부산항에 입항을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게 되면 입항하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서, 로딩을 하기 위해서, 혹은 그리고 뭐예요? 화물을 양하, 디스차지 하기 위해서 들어와 가지고 대체로 한 1박 2일 정도 있게 됩니다. 이 한 척이 부산항에서 1박 2일 동안 머물렀을 경우에 부산의 지역에 떨어뜨린 부가가치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얼마 정도 되느냐 이렇게 계산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게 되게 되면 한 9억 원 정도의 부가가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9억 원을 내역을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은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일으킨 것이 어디냐 하니까 이 앞에서 우리 여기 나오는 선박연료 공급업 있죠. 선박연료 공급업에서 이 벌어들인 수입이 뭐 3억 6천만 원, 따라서 이 부가가치의 한 40%를 차지하고, 그리고 여기 또 나오는 화물 운송업, 이 컨테이너를 하주에게 뭐 운송해 주거나 아니면은 하주로부터 컨테이너 운송을 받아가 입에 오게 하는 이런 이 화물 운송 업체에게 떨어지는 금액이 한 2억 4,300만 원, 총액의 한 27%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5,500 TEU급의 컨테이너선이 한 대 들어왔을 때 이 선박 연료 공급 업체와 화물 운송 업체가 이 거둬들인 수입이 전체 9억 중에서 한 60% 아니 한 이 6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컨테이너 터미널 있죠. 터미널 이게 창고업이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터미널의 그 창고 업체가 이 보관료로 또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9억 중에서 한 5,400만 원의 수입을 올렸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터미널 들어오게 되면 화물을 내리고 싣고 하는 그런 하역료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 하역업체에게 그 하역료가 한 1억 1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9억 중에서 한 11%. 보관료가 또 보게 되게 되면은 뭐 한 5,400만 원으로서 한 6%. 예? 그 다음에 여기 물품 공급업인데 이 선박
이 선박의 운항에 필요로 하는 뭐 여러 부품들을 구입을 했는데 이 부품 업체가 그들이 한 3,500만 원으로서 한 4%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고 이 부산의 이 행정기관으로서는 이 부산시에서 그 당시에 컨테이너스를 거둬들였는데 그 당시 TEU당 2만 원의 컨테이너세를 받았는데 뭐 컨테이너세로서 부산시에서 뭐 한 2,5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고, 그 다음에 또 보게 되게 되면은 또 이 배가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입항료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배의 입항료뿐만이 아니라 화물 입항료도 내야 되는데, 그 당시 정부에서 거둬들인 돈이 또한 한 1,30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앞에서 여기 나와 있는 도선 업체가 벌어들인 돈이 한 144만 원, 배 한 척이 들어와 가지고 들어오는데 1회에 144만 원을 수입을 올렸고, 그 다음에 예선을 또 했기 때문에 216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이 선박 고정업, 배가 들어와 가지고 줄잡이를 해 가지고 이 용역 업체가 거둬들인 돈이 한 47만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금액을 분석을 해 가지고 내역을 소개한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게 되게 되면 조금 전에 5,500개의 컨테이너선을 실는 컨테이너선이 한 10년 전에 부산항에 들어와 가지고 부산 지역에 부산항에 1박 2일간 그 정박해 있으면서 부산 지역에 한 9억 원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줬다 하는 것을 볼 때, 부산항하고 근처에 있는 항만이 어디 있습니까? 광양항이 있겠죠. 그러면은 뭐 이 두 항만이 경쟁 관계가 있다 하게 되게 되면 서로 컨테이너 합선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지만은 뭐 우리 한국이 같은 항만이기 때문에 그런 경쟁은 없다 하겠는데, 부산항에서 가까이에 있는 뭐 하카다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베항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의 상하이항의 경우에 이런 컨테이너선 한 척이 들어와 가지고 1박 2일을 할 경우 이렇게 많은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는데, 서로 컨테이너선을 더 많이 입항할 수 있도록 더욱더 치열한 이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하역료를 뭐 인하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아까 전에 나왔던 선박 대리점을 소개할 때 보게 되게 되면은 세관에 신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육소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입출항 관련된 서류도 제출해야 되고 하는 것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각가지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컨테이너 선박의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심지어는 이 컨테이너 항만은 자국의 경제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것이라고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의 항만인 이 컨테이너 항만을 포함한 신항, 그 다음 북항에서 이 항만에 보다 많은 배들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전략들을 세울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오늘 이 강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 동영상의 자료와 함께 충분한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믿으면서 수업을